6월 29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이상하게 주말에는 입이 잘 안 풀려서 인트로를 지금 5번째 찍고 있는데요. 제가 1인 미디어다 보니까 편집을 안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구역별로 나눠놨으니까요.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주말 방송은 제가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장의 큰 돈 공부를 스토리별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젤리 채널은 소수 정예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이 조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더 고수분도 많으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년 대기 앞으로 7년 더 할 거예요. 이제 실전 수익을 낼 수 있는 채널로 키울 거고요. 저는 24년째 한 번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여유를 갖고 투자하는 말을 제가 꾸준하게 우리 투자 펠로분한테 드리고 있어요. 투자도 하고 매매도 하시겠지만 원래 이게 클수록 있죠. 시장도 더 큰 시장, 그 다음 섹터나 종목도 더 클수록 우리가 전망을 하고 대응하고 최시장이 되게 좋아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점점 좁게 갈수록 사실은 더 번거롭고 힘든 게 원래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특히나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 변동성이 더 커지고 수급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매매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항상 기본은 저는 빅추세, 빅머니 체이싱이 제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 시황과 주도주를 잡으면서 빅수급 분석을 해드리는 젤리 채널이고요. 자, 오늘 드릴 말씀 한번 정리해놨어요. 브리핑이 바이든 리스크가 살짝 또 살았습니다. 어제 제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들이 더 혹독한 것 같아요. 바이든 건강 이상하다는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볼 거고요. 자,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 차별화되는 장세였는데, 자, 우리가 매매했던 거, 현재 갖고 있는 주도주들, 이런 개별주 성과들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반기 전망과 제가 보는 증시의 3대 리스크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리고 꾸준하게 욕을 먹고 이탈이 되고 있는 우리 코스피가 그래도 제가 뚝심 있게 3,000포인트를 기대하잖아요. 그 내용 전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우리 포트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주에 봤던 이슈라고 봤던 크게 PC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2.6으로 잘 연착륙되면서 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컨센에 부합했어요. 옆에 제가 나스닥을 띄워놨죠. 신고가 나는 듯 하다가 어제 이제 9시 반에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금리도 떨어지고 정시도 올라가는 정상적인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저 뒤에 금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훅 뛰어요. 4.25까지 떨어졌다가 4.38까지 장중 내내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오전에 봤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TV 토론 있죠. 여기서 바이든에 대한 걱정, 미국 정치나 이쪽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프랑스 선거도 30일 날 있습니다. 내일이죠. 이것도 약간 있지만 이 바이든 트럼프의 대선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정신은 혼조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봅니다. 어쨌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흔드는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M7과 AI 그 주도주 엔비디아를 보시더라도 같은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정말 건강 이상하냐? 잠깐 내용도 보여드리면 이게 정말 혹독하게 나왔던데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90분 버틴 걸로 꽤 괜찮다 싶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뉴욕타임즈도 사실은 조금 우호적인데 리브 떠나래요. 바이든 떠나야 되고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어요. 패닉이래, 패닉. 완전 빨간 바탕에 이 바이든 보고 나서 걱정이 되게 커졌다는 시장에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건강이 진짜 이상하냐? 그리고 사실 바이든이 대놓고 얘기했죠. 뭐 흑인이든 어쨌든 지금 밑에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자, 그럼 국채 발행 계속 해야 되겠네. 뭐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자, 트럼프가 들어오면 지금 관세 공포가 엄청 또 커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인플레를 더 키울 수 있다. 야, 너네가 세계 관세를 또 때려버리면 인플레 또 온다. 그럼 금리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이 단기적으로 좀 변동을 만들었다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요. 어차피 바이든 트럼프 대선 전까지 갑니다. 이게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이제 바이든이 끝나고 나서 딴 데 가서 연설한 거 보니까 또 눈빛이 더 살아있고 이 제스처가 훨씬 더 파워풀하더라고요. 그 대선 때 그때 TV 토론 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효가 그때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러지지 않는 한, 이분이 쓰러지지 않는 한 11월 대선 구도까지는 그냥 간다고 저는 봐요. 물론 지금은 트럼프로 살짝 이미지가 좋아서 넘어온 거죠. 자, 그리고 워낙 말을 잘하시잖아요. 트럼프 이 대통령이 45대주 이분이 파워 마우스이기 때문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증시에 볼 때는 정책을 본다 그랬습니다. 정책을 항상 할 때 풍력, 태양광, 전기차 그냥 IRA 박살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지금 살짝 그 트럼프의 수혜다 이렇게 테슬라도 올라가던데 저는 이미지 쪽으로 저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그린사를 여전히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 안 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 조금 더 뜯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의료 혜택이나 그런 것도 나왔는데 원래 트럼프는 공화당은 바이오 수혜주예요. 하지만 바이든 민주당은 약가를 계속 인하하기 때문에 바이오에 별로 수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 흐름이 또 괜찮아 갈수록 바이오도 살짝 수혜를 볼 수 있는 흐름도 저는 볼 거예요. 그 둘 다 어쨌든 돈을 푼다 그랬습니다. 사실 미국 재정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하고 그럼 금리 또 뛰는 거 아니냐 하면서 4.3 후반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성 정도로 저는 보는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관세 정책 있죠. 모두가 트럼프 관세 때리면 세계 경기 박살난다 그러지만 어차피 저는 올해 11월까지 보고 미국 대선 이후는 좀 관망하면서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플레 넘어가는 건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돼요. 뭐 당장 지금 뭐 60% 70% 나온다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미리 걱정하지 마라. 당선 후에 걱정하는 게 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상 그냥 혼돈만 잠깐 온 거지 큰 주스 안 바뀌었다 봐요. 자, 그러면 이제 6월도 끝났고 2분기 상반기가 마감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라고 넘어갈게요. 정리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한번 리마인드가 됩니다. 보통 다 까먹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거의 과거 현재 기반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시장 체이싱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마디로 상반기는 좀 울퉁불퉁한 매크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착륙으로 점점 가는 흐름 보이죠. 자, 거기에다가 작년에 그렇게 재작년에 힘들었던 달러 공포, 금리 공포 때문에 힘들었던 비미국,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금리를 미리 낮추면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좋게 보는 면이고, 하지만 거기서 정시를 이끌었던 건 뭐죠? 당연히 대장입니다. 대장은 AI 반도체였죠. 뒤에 수익률 다 보여드릴 텐데 성장, 어닝, 정책과 주식 갈 수 있는 AI 반도체가 전 세계 1등 가장 큰 주도주였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하반기 때 계속 말씀드리는 이 정시의 대전제란 말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관영 관리하겠지만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AI 반도체 버블로 이 주도주 성장 어닝은 밀고 갈 거라 보고요. 어닝 물론 중간에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미국 정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션이죠. 뭐 지금 파월도 그다음에 그 옐런도 마찬가지로 미 대선 11월까지는 근본적으로 상방, 항상 예전도 그랬듯이. 하지만 저는 9월 달에 지금 약간 연착륙 흐름 보이다 보니까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전에 8월 9월 저는 조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각 국가별 종목별로 상반기 수익률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제 트위터에 정리를 했는 건데요. 자, 상반기 주요 지수 수익률 현지 통화 기준이에요. 달러라면 약간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에서 2024년 상반기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난 국가별 증시는 대만 가꾼 지수예요. 대만 가꾼 지수가 전체 지수가 28%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저라든지 자기들 이제 잘하면서 니케이가 뭐 40년만 올랐던 거 있죠. 18% 올랐고요. 자, 나스닥도 엄청 올랐을 것 같은데 나스닥은 또 18%밖에, 뭘 18% 엄청 큰 거죠. 하드캐리하고 몇 개 주도주가 소수 중에 올랐지만 나스닥이 세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 S&P가 14%고요. 홍콩도 잘 가다가 조금 지금은 주춤하고 약하죠. 어쨌든 홍콩은 상반기엔 그랬고, 이머징의 1등입니다. 이머징 1등인 센섹스 인도 지수가 9.4% 올랐어요. 자, 그다음 다우는 조금 차별화되다 보니까 별로 못 올랐고, 자, 그 뒤에 이제 중국들은 영 빌빌빌 되고 있죠. 또 중국의 창업하는 이쪽 빅테크들은 완전 마이너스 심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면 따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미국 아까 보셨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봐서 양봉은 낮습니다. 작년도 올랐고 올해도 올랐고 2년째 저는 반도체를 통해서 연달아 갈 수 있다 보는데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3% 올랐네요. 5.3%. 5.3%.
좀 미미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더 처참해요. 코스닥은 연간으로 봤을 때 많았습니다. 원목 났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흡했다. 그러니까 욕을 먹고 많이 이탈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세부적으로 종목을 보잖아요. 그렇게 봐야지만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뒤 넘어가서 AI 반도체 주요주들, 이거 대장이었으니까 하반기 주도주 차별은 계속된다 보는데 뭐 저는 강강약약. 자, 미국에 가장 좋았던 엔비디아가 1등이었어요. 뭐 뒤에 약간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150%, 우리는 그대로 다 먹었어요. 500불에 사서. 뭐 지금도 갖고 있지만 150%였고, 그다음 같이 할 수 있는 MS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 보는데 MS도 20% 올랐어요. 적진 않죠. 애플 10%, 알파벳 30%, 아마존 28%, M7이 다 좋습니다. 메타도 엄청 엔비디아 칩 갖다 쓰면서 42% 올랐죠. 자, 근데 M7에서 좀 빠져야 되니 말도 많고 하는 테슬라는 20% 빠져 있습니다. 좀 전환이 될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박스꿈도 좀 보고 있어요. 자, AMD도 뭐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세컨이죠. 10% 정도 올랐고, 넷플릭스는 그쪽은 아닙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나스닥의 힘을 좀 보태주고 40% 올라 있네요. 그 사실 TSMC가 그 대만의 나라 경제를 다 먹여 살린다 했잖아요. 자, 국가도 아까 28% 올랐고 TSMC는 종목만 62% 올랐습니다. 자, 마이크론 지금 막 후발주자로 엄청 올라오고 있죠. HBM 한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사실 마이크론 요번에 HBM이 생각보다 숫자가 덜 났다 그랬잖아요. 내년까지 정말 큰 포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4월 달에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TC본드가 들어갔어요. 그걸 리드 타임이라 해서 장비 설치라는 기한이 보통 4개월인데 빨리 땡겨도 2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기대감 가는 게 뭐 디램 회복도 있지만 HBM이잖아. HBM 수율이 30% 40% 나온다는 게 한미반도체 같이 가야 되는데 요번에 2분기 실적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반영될 거라 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는 저는 더 같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자, 거기에서 저는 마이크론 투자를 안 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투영해서 더 좋게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년간의 비교 차트 같이 커플링 되는 것도 보여드렸죠. 자,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은 후발주자로 정말 잘 갈 수 있는, 앞으로 좋게 보는 종목이다. 많이 올랐죠. 자, 그 외에 지금 AI 반도체 주변에 뭐 퀄컴이나 ASML 같은 거 보시면 올해 들어서 30에서 한 더블 정도 수익 났을 거예요. 일단 우리 엔비디아 잘 수익 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가 한 67% 올랐습니다. 올해 최애가 아마 137불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130불이니까 우리는 지금 한 70% 넘게 수익 봤다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거의 1등이죠. 우리도 사실 거의 수익을 다 내고 있다 보면 되는데 180% 올랐습니다. 삼전이 미미한데요. 자, 마이크론 뒤에 올라오는 것처럼 삼전도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HBM 통해서 디램이나 이쪽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이제 서서히 하반기 때 저는 좋아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통해서 코스피 3천을 보는 거예요. 마이크론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투영하는 겁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AI 반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유일 1등 대장 알테오젠도 182% 올랐습니다. 우리 주도주 잘 가지고 있죠. 마지막 양념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시장은 더 차별화되고 강강약약 가는 놈만 더 가는 그런 시장이 상반기 때 펼쳐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그래 간다 봐요. 사실 정시 사이클이 저는 20년간 겪어보니까 올해 같은 케이스는 더 쏠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원인 있잖아요. 그죠? 고금리다, 성장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다, 다 마찬가지인데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사실 이게 물리 법칙이 무슨 주식에 적용되느냐. 제가 가끔 말하는 사이클이다, 뭐 아니면 뭐 엘리어트 파동 같은 거 보면 숫자랑 이쪽이 되게 관계된 게 많아요. 이걸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제 인생의 사이클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정시랑 이렇게 부딪히고 아직 부딪힌다기보다 맞물려 가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한 면이 많은데 많이 들어보셨던 정시 사이클은 관성이다. 가는 놈이 더 가요. 자, 그 다음에 빅수급주들은 겁내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빠지더라도 분명히 2번, 3번 엑시트 기회 주기 때문에 올라가서 더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다. 계속 이제 주도주 들고 있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에서 대만이 상승률 1위였고요. 당연히 AI 반도체 TSMC, 코어스 그런 내용이었고, 미국이 엔비디아 대장이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 시장 이렇게 코스피가 5%밖에 안 오르고 코스닥은 빠졌던 이유가
작년 11, 12월 달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뭐 두산 노봇이나 에코프로 뭐 계속 얘기 드리는데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내고 1월 달 딱 되니까 급락을 했어요. 올랐으니까 빠질 수 있죠. 근데 1월 달 빠질 때 왜 빠졌죠? 외국인들이 파생으로 장난을 치고 확 때리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자기들 치는 공매도를 전격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그 외국인들이 더 변동성을 만들고 한 번씩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1월 달에 급락을 했고, 2월 달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월 달에 저는 사실 2월 달에 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적응을 잘 못했던 게, 코스피가 올해 보시면 이렇게 작년 11, 12월 달 산테를 갔었죠. 가다가 1월 때 훅 빠졌던 게 외국인 선물 파생 장단이었고, 6월부터 땡기는데 지수는 올랐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때 정부 정책에 밸류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은행주, 지주, 그다음에 옛날에 트로이카, 야, 이게 무슨 올라가, 저는 처음에 그랬다고요. 정부가 뭐 밸류업 되겠어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안 봤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때 진짜 수십 년 빠졌던 그런 종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안 샀어요. 안 사고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아차 정도로 한 개 편입시켜 놓은 상태인데,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 적응 못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출렁출렁거리면서 다시 AI 반도체나 2월, 3월 달에 알테오전에 집중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뭐 코스닥은 그렇게 깨지고 하니까, 차별화되고 하니까, 제가 2020년에 서학개미 분이 10조, 해외 투자 10조인데 지금 150조라 있어요. 그렇게 계속 작년으로 급증해서 늘면서 코스닥이 특히 금투자 같은 게 빅수급들이나 개인들 투심에 엄청 안 좋게 영향을 주잖아요. 급락 이후에 이러고 있어요. 코스닥은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아무거나 드라마 안 내고 7, 80%다 죽고 가끔 테마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그나마 우리 들고 있는 알테오진이나 바이오 몇 개 정도 괜찮은 겁니다. 이런 장에 사실 저희는 수익을 잘 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을 거쳐왔잖아요. 거쳐왔는데 제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투영 보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반도체 3전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스피 3000을 외국인과 함께, 빅수급 비전 3년 준비하던 외국인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딨지? 자, 보이는 게 외국인이 올해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코스피를 산 게 24조를 샀어요. 자, 24조. 엄청나게 산 겁니다. 말했잖아요. 20년 동안 1년에 제일 많이 산 게 2009년, 10년에 연간 30몇 조 샀을 거야. 상반기에 24조를 샀어요. 물론 물가도 있었겠지만. 근데 뭘 샀냐면 더 쏠려서 더 급하게 외국인들이 3전을 8조를 샀어요. 5월달 콜테스가 되니 많이 했지만 페이크였고, 또 6월달에 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당연히 3.8조 엄청 사는 거죠. 얘가 시총 500조고 하이닉스가 160조쯤 돼요.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산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에 제일 많이 산 거는 그렇게 안 좋았던 코스닥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을 7천억 샀어요. 엄청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빅수급 부르면서 계속 추세를 좋게 보는 거고, 수급주로 변모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달러 차트로 봐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각국의 차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코스피 5% 올랐다 했는데, 외국인 우리나라 빅수급이니까 외국인이 보는 코스피는 마이너스야. 올해 들어서 그 환율이 지금 140원 근처잖아. 138원까지, 1380원까지 돼 있잖아요. 환율이 한 7% 올랐을 거예요. 그래 빠진 거죠. 평가 절하인데,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은 더 안 좋고 코스피는 오른 것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삼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먹기 위해 올린다고 보는 겁니다. 저만의 수급 분석이에요. 실제로 많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 면으로 좀 봐주시고, 자, 결국 우리 종목들 현재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몇몇 거 보여드리겠지만, 현 주도주인 엔비디아, 미국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하이닉스랑 삼전은 지금 사모았던 거죠. 7만원 초중반에. 하이닉스는 계속 가지고 있던 거. 한미 반도체 계속 키우고 알테오전 계속 키우면서 한 더블씩 수익 내고 있는 우리 주도주들입니다. 그 외에 개별주 몇 개 테마 대응하는 거 있고, 1월 달에 매매를 1월 이후에 상반기 때 한 35개 했더라고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매매한 거 다 적어 놓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크면 보이실 텐데, 1월 달에 대동은 상따를 했어요. 우리끼리 아는 투자 플로분 아시겠지만, 그때 12월 말이었습니다. 상따에 10% 먹고 팔았어요. 예전에 저는 10%, 15%짜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 잘 안 하는 거지. 2023년에도 우리가 2차전지 주도주 들고 있으면서 매매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쏠리다 보니까 시장 따라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빅트레이드 정말 잘하는 동생도 쉽지 않아요. 너무 변동이 크고 매매를 잘 못합니다. 자, 그럼 포스코 DX 같은 것도 그때 못 보고 그랬죠. 손절 친구도 있습니다. 총 35개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 한 10개 정도는 제가 손절 쳤어요. 좀 많이 친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변동성 따지고 기준 따져서 들어가서 손절을 당연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을 쳐야지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손절을 못 치면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철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오픈을 다 했죠. 저희가 뭐 제주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뭐 더블씩 먹었죠. LIG 넥손도 들어갔다가 좀 반 적이 있고, 에코프로 모티는 작년에 많이 먹었는데 올해도 일단 다 수익 보고 나왔네요. 한컴도 있고, 아프리카 TV는 계속 얘기했던 것도 수익 내고 나왔죠. 제주반도체도 먹었고, 뒤에 약간 손절 친구도 있을 거예요. 유진로봇, 이렌시스 뭐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HPSP는 요게 지금 3월 말인가 그랬을 건데 우리 중기주도 있고 단기주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수익 보고 팔고 거의 안 되면 팔고 한미반도체를 14만 원대 다 바꿨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때 얘기했던 성부사 곽동신 부회장님이 추세를 그렇게 갔어요. 흐름 따라 저는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잘했고요. 그때도 삼천당은 사실 손절 쳤죠. 삼천당 사자마자 빠져버려서 4월달에 금리 급등하니까 4월달에 급락하면서 절반 손절을 치고 얼마 전에 겨우 이제 뭐 좀 팔고 그랬는데 삼천당도 손절 친 거를 한비를 샀기 때문에 결국 수익 나긴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YC, DY 다 기억나시죠? APR도 수익 났고 삼천당 팔았는 거 다 적어놨는데 처음에 매매했는 것보다 갈수록 매매가 조금 적습니다. 시장 따라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전히 저는 큰 변동성에 현재 시장을 증오한다 보고 대전제를 깔고 주도주의로 갑니다. 향후 하반기도 그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매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상반기 때 계좌 열어봤을 때 작년 말 대비해서 수익이 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걸 펀드로 해서 자문사처럼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제가 계속 방향성과 큰 흐름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상반기 때 수익을 많이 내시고 제 지인분은 거의 더블씩 났어요. 작년에 왜 막 엄청 했던 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분이 크게 들어가서 60-70% 이렇게 하는 분도 많으신데 최소 지금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은 더블 정도 나는 게 정상입니다. 앞에 전반적으로 보여드렸지만 하반기도 더 차별화되고 선택 집중될 거라 저는 봅니다. 선택적 종목장이 지속된다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했던 거 말고 우리가 안 했다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AI 전력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방산도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추세는 좋았고 식품도 요새 뭐 삼연식품 같은 게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다 미국 향입니다. 수출이고 미국 쪽에서 하는 흐름들을 보면서 수출 쪽에서 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면 되죠. 뭐 저희는 개별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의 마무리 월별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7월 달도 저는 괜찮게 봐요. 7월 달도 괜찮게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황이 맞물릴 겁니다. 일단은 미국이 경제 연착륙이 보이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뭐니 그래서 살짝 뭐 국채가 뛰고 해도 금리나 모두가 살짝 기대를 커진다고 봅니다. 금리나 되면 정신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리스크는 제가 변동성이지만 어차피 11월 대선까지 가야 된다 보는 거고 그 중에서 AI 어닝 종목 성장 좋은 걸로 집중을 해야 되고 7월 양봉을 예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선택 집중 한 놈만 팹니다. 뭐 한 놈이라서 한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 보던 이제 우리 주도주들 말씀드리는 거고. 잠깐 지난 거 뭐 리마인드 말씀드리면 5월달 세리메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왔었고 6월달에도 차별하다, 뭐 울퉁불퉁이다, 뭐 서머레이 잘 지나고 7월까지 갈 수 있는 얘기죠. 엔비디아 상당히 우리 기준으로 잡았던 단기 슈팅이 나와서 140으로도 팔고 지금 박스권 얼마에 사야 된다는 얘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초에 저 삼전 어닝을 제가 계속 어닝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HBM 실적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반도체나 낸드 쪽에서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혹시나 또 한번 흔들 수 있겠죠. 하지만 겁날 건 별로 없다. 삼전 어닝 같이 보겠다. 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시장을 뭐죠? 이제 8월달, 9월달, 9월 18일이 FMC예요. 그때 저는 살짝 대놓고는 아니지만 절대 대놓고 안 합니다. 인주는.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경기 실드 치면서
자, 금리나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될 수 있다 보는데 그 8월, 9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과 9월 18일 FOMC 전에 저는 이제 5월, 6월, 7월 올라가잖아요. 7월 달도 이제 등락이 올라간다 보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8월 달, 9월 달은 사이클상 저는 조금 경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5월, 6월, 7월 서머랠리 이후에 올라가는 조정입니다. 그런 걸 좀 경계하겠습니다. 그런 결국 FOMC 돼서 하고 난 다음에 혹시 금리나 될 수도 있잖아요. 9월 달에 금리나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단기 출렁거리고 뭐 그전 우리는 대비를 하겠지만 현금화 주식에서 대비를 하겠지만 그 위에 또 10월까지는 11월 5일 대선까지는 정시를 또 올려야 돼요. 어쨌든 올려야 됩니다. 바이든이 자기는 쓰러져도 정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정시 상방 미션을 계속 만들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실전적에서 재밌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는 말 못해요. 기관 투자자 말 못하고 제가 사파 수급 분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실전 투자 측면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약간 재밌게 보시면 돼요. 물가 연착륙시킬 거고 경제는 견조하도 계속 실들 칠 겁니다. 하지만 또 정시 상방을 만들어야 되는 바이든 정부의 숙명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고 강조함이 지나치지 않다 봅니다. 정시 메커니즘상 정치 특히 바이든 트럼프도 IRA 때리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반도체 칩스 있죠. 이거는 정치 전 세계에서 중국이든 뭐든 패권,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바이든 트럼프는 반도체는 못 놔요. 반도체를 못 놓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든 성장은행이든 이 AI 버블에는 꼭 탑승에 계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는 거 잘 봐드릴 수 있으니까 꼭 탑승에 계셔서 올해 하반기 대선 전까지 수익을 더 키우셔야 돼요. 자, B2B나 AI 가속기로 제가 보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MS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서는 엔비디아 대장이고 HBM 계속 볼 거고 뒤에 이런 레가시 그 애플이나 MS 같은 혹시나 AI 쪽 AI PC나 AI 폰 확장되는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디램 낸드 복수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양념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비미국 그러면서 매일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변 점검 사항은 미국이 중심이지만 아직도 약한 중국, 홍콩이 바닥에서 좀 올라올 거냐? 시진핑 여전히 공동 부유에다가 이 공산주의를 못 버리고 일당 독재가 돼 있잖아요. 혼자 독재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요. 독재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더 심한 거고 건강도 안 좋고 막 그래요. 자, 7월 양해를 기다리고 뭐 차이나 보시는 분들은 또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보는데 정말 소비 회복이나 부양을 시켜서 기대한 만큼 또 부동산이나 소비가 올라올 거냐? 그 제가 중국 소비가 되고 관광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 관련주를 안 사는 이유가 가성비라니까요. 자기 자국 내수가 먼저라니까요. 물론 약간의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중국 소비는 예전처럼 그렇게 파워풀하게 아직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전히 봐주면 되고요. 또 뭐 위안화 때문에 약간 약세인 것도 있죠. 자, 유럽은 미국과 디커플링, 이번에 선거도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엔저다. 엔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과 짝짝꿍 항상 하고 있어요. 환율 전쟁 면에서 엔저를 우리나라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 중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게 있죠. 이런 흐름상 보면서 얼마나 달러 강세할 거냐. 하지만 2022년과 2003년 같이 미국 경기가 금리가 올라가고 안전자산 선호되고 달러 공포 주는 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미국 경기 연착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니까 예전과 좀 다르게 정시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같이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한 건데요. 야, 그러면 무조건 다 좋냐?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하실 때 앞으로 볼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봐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투자든 뭐든 야 무조건 지르고 나는 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시장이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과정 관리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좀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 따라가야 돼요. 포트 조절도 해야 되고 자, 그 리스크도 봐야 되잖아요. 혹시나 미국 경기가 부러지냐? 야, 지금 제가 샵률도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고용의 실업률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 갑자기 4% 훅 올라가. 야, 그럼 미국 경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사실 미국 고용은 탄력이 크다 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야 단기적으로 경기 부러진다 이런 공포가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연준 인사들도 지금 뉘앙스가 괜찮다 하지만 실업률을 상승 경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거예요. 하지만 단기로 그렇더라도 뭐죠? 정치적으로 경기 견조와 실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맞힐 거라 저는 보는 거죠. 금융적으로도요 괜찮아요. 시스템 멀쩡합니다. 뭐 단기 심리 때문에 조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8월 9일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리고 AI 반도체 주도주를 계속 제가 성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어닝에 기스나면 어떡해? 생각보다 덜 나오면 어떡해? 숫자 가장 중요하죠, 미국은요. 그래서 제가 이번 5월이든 2월이든 엔비디아의 가장 성장이 되기 위한 기준은 뭐라 했죠?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마진율, OP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70% 중후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꺾이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8월달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 외 어떤 종목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세부 다른 종목들 분석하면서 막 발라냈잖아요. 그 보면서 계속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나 어쨌든 작년 올해도 했지만 암만 지금 미국이 연착륙 된다지만 물가와 금리가 다시 오를 확률이 없어? 뭐 사실 그러면 정시의 쥐약이니까. 어쨌든 대전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연착륙된다. 소비가 살짝 꺾인다. 이런 얘기가 봤을 때는 물가 금리가 다시 아주 구조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예, 그때 대전제였죠. 근데 원자재국들이 지금 살짝 또 유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 대선 전에 한번 올라가잖아요. 타겟이 돼. 물가를 둘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국으로서도 미국 대선 전에 까불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면도 이것도 그리 나쁘지 않게 보고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 아닐 거라 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시장을 과정 관리하면서 매주 말씀드릴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돼요. 큰 흐름 따라가면 사실 그렇게 불안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리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뭐 잘 맞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자, 그리고 국장, 국장은 욕 먹으면서 이탈되고 우리나라 또 쏠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골라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사실은 주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몰래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코스피 3000은 아까 말했던 뭐 마이크론 투영을 하든 외국인의 빅피처든 흔들든 말든 삼전이 살면서 그동안 만들어놨던 외국인이 사모았던 흐름 성장 수익으로 만들 거라 저는 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미국, 그다음 우리는 GDP를 항상 보잖아요. 미국도 GDP 얼마 전 1분기 1.4% 나왔던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은 파이를 좀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GDP의 가장,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GDP의 가장 4개 인자가 뭐죠? 순수출, 그다음 내수, 국내 내수, 그다음 정부 지출, 기업 투자거든요. 이게 딱 4개로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했던 수출이 그나마 좋아지잖아. 우리나라 정말 다행이거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재로 기업으로 수십 년간 살았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AI 반도체 붙어서 AI 붐의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환율 같은 자동차도 좀 살아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올라오면 이 수출을 해서 우리는 이 반도체 더 좋은 1등으로 투자를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수 침체.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건데 부동산 또 이제 금리 난다고 보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든 일반 대출이든 가계부채든 이거 어떻게든 연착륙시키고 우리나라 크게 선호하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특공 같은 거 많이 대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조금 오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거나 나는 괜찮다는 건 모르겠지만 레버리지 쓰는 거는 여전히 저는 경계하시는 게 좋다 봅니다. 자, 그리고 정부 지출이 어쨌든 누구 잘못도 아니고 뭐 지나면 아니지만 코로나 때 워낙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국채도 오늘 선진국 지수 제가 편입되기를 9월달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 정부 지출이 녹록치 않습니다. 뭐 팡팡팡 실어주고 이렇게 투자나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자,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만 힘든 게 아니라 기업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도 많이 쏠렸다는 비판도 있던데 어쨌든 걔들이 나으니까 대기업이나 그 좋아하는 좋은 AI 반도체들로 투자가 집중되는 겁니다. 우리 면에서는 이 수출과 기업 투자 봤을 때 AI 반도체가 여전히 투자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조금 지루하실라나 이제.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포트를 원래 종목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매일 말씀드리는 종목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다 좋게 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상반기 마무리, 하반기 전망, 우리 포트나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걸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하반기도 저희는 이런 시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서 수익을 만들어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3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유튜브 3년에 그전에 물론 같이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저도 점점 같이 확률과 어떤 레벨업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사드린 면도 있고
어쨌든 즐겁게 투자하시죠. 예, 즐겁게 투자하시고 너무 급하게 바쁘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젤리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빨리 그 시기를 내가 못 결정하고 있는데 그 매일 마감을 시황이랑 종목서도 두 개를 드리잖아요. 이제 월 멤버십을 할 거예요. 금액은 제가 3만 원대 정도 책정할 생각입니다. 파트 2는 이제 멤버십한테만 오픈되고 시황이랑 주말 방송은 계속 지금같이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실 3만 원대면 연간으로 한 3, 40만 원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랑 같이 하시면서 주도주 체이싱하고 이렇게 하시면 3, 4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3, 400만 원, 3, 4천만 원 벌어 가셔야 돼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다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로 한번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칠 거고요. 주말 푹 쉬시고 또 월요일 날 또 즐겁게 시장을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